안녕하세요. 수학 B 수업을 맡게 된 임지현입니다. 수학 B 수업 1차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안내를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A 시간에 설명을 들었겠지만 수학 B에서는요. 1회고사까지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2회고사까지는 집합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각각 출제가 됩니다. 수학 B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 있는 수업이고요. 여러분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프린트 검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보관하시고 시험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게 될 순열과 조합 단원은요. 사고 방식을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먼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은 고민을 하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고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고 맞았다 하더라도 해설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풀이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수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맨 위에 대단원 순열과 조합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 그 다음 오늘 배울 내용 1, 합의 법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용어 및 기호 역시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연쌤은 다음 중 하나를 택하여 가윤이의 반찬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소고기 메뉴, 닭고기 메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지연쌤은 선생님이고요. 여기서의 가윤이는 선생님의 예쁘고 귀여운 딸입니다. 첫 시간이어서 선생님의 소재를 잠깐 넣었어요. 여기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소고기 메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고기 메뉴 중에서 하나를 택하려면 여기 몇 가지가 지금 구할 수 있죠? 네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닭고기 메뉴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닭고기 메뉴는 총 몇 가지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3가지를 택할 수 있죠. 3번 보시면 소고기 또는 닭고기 메뉴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고기 메뉴 중에서 택할 수 있는 거 4가지가 있고요. 닭고기 메뉴 중에 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있지요. 그러면 이 중 하나니까 각각의 경우를 더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죠? 네, 7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7가지 메뉴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번 오늘 배울 내용을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했어요.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전제 조건이네요.
자,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일단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요? 네, n 플러스 n가지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더하기, 합의 기호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적어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보시면 소고기 메뉴와 닭고기 메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밑에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은요.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는 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네.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 그리고 1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 이렇게 나눠 봅시다. 주사위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요. 하나를 A, 하나를 B 주사위라고 했을 때 우리 A 주사위가 나오는 거, B 주사위 나오는 수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A 주사위가 나오는 눈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이 나왔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B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5가 나와야 되죠. 자, 만약에 A가 2가 나왔다라고 하면 B는 4요. A가 3이 나오면 B는 3이 나오고요. A가 4가 나왔다면 B는 2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A가 5가 나왔다라고 하면 B는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되죠? 네, 5가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 한번 구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A가 1인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B가 9가 되어야 하니까 안 되겠죠. A가 2인 경우, 3인 경우 역시 안 돼요. 그래서 A가 4인 경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B는 6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A가 그 다음에 5가 된다면 B는 5가 나오겠죠. A가 6이 나온다면 B는 4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가 있나요? 네, 3가지가 있어요. 자,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더하면 된다. 그래서 5 더하기 3,
8, 8가지 이렇게 우리는 합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2번 볼게요. 어느 분식점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김밥 4종류, 라면 2종류, 튀김 3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문할 음식 1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김밥 중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4가지요. 자, 라면에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 2가지. 우리가 튀김에서 주문할 수 있는 종류는 총 3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니까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주면 총 몇 가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9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김밥, 라면, 튀김 3종류가요. 3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9가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4 또는 7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 또는이 보이네요. 7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4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7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4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2자리 수니까요. 이렇게 한번 자리 표시를 해보고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구해볼게요. 자, 2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10의 자리가 0일 수는 없겠죠. 10의 자리 1부터 생각해보면 뒤에 1의 자리는 뭐가 나와야 되죠? 네, 3이요. 10의 자리가 2인 경우는 1의 자리 2요. 10의 자리 3인 경우는 1의 자리가 1이죠. 자,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10의 자리가 4인 경우 1의 자리 뭐가 올 수 있죠? 네, 0이 올 수 있어요. 영이 올 수 있어요. 0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40이라는 수는 2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총 4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1번에서는요. 자, 두 번째 경우 보시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인 경우 따져볼게요. 마찬가지로 10의 자리 1부터 시작하면요. 1의 자리 6이요. 자, 10의 자리 2인 경우 1의 자리 5고요. 10의 자리가 3인 경우는 1의 자리 4, 10의 자리가 4인 경우 1의 자리 3, 10의 자리가 5인 경우 1의 자리 2, 10의 자리 6인 경우 1의 자리 1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가 7인 경우 0해서 70까지 우리가 챙겨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요. 7가지네요. 7개. 네, 그래서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각각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요. 그래서 두 사건의 개수를 더하면 총 11가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잠깐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봅시다. 자, 강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밑면에 놓인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풀이와 가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이제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밑면에 놓이는 수가 A, B죠.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절대값 개념이에요. 절대값 개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절대값 10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죠? 네,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5가 되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2.5라고 하면 얘는 얼마인가요? 네, 2.5요. 절대값 개념은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부호가 아닌 크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절대값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네요. 자, 작거나 같다 또는가 같은 그런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거나 같다 2가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요.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같은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A, B가 1, 2, 3, 4 자연수기 때문에 뺐을 때 1보다 작은 거는 뭐밖에 없죠? 네,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A, B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요. A 빼기 B, 절대값 A 빼기 B가 1인 경우라고 했어요.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2일 때 B가 1이 되는 경우요. A가 3일 때 B가 2인 경우. A가 4일 때 B가 3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뭐가 있죠? 네, A가 1일 때 B가 2인 경우 우리가 뺐을 때 플러스 1인 경우 말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두 수의 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2일 때 B가 3인 경우 A가 3일 때 B가 4인 경우까지 구해서 총 6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절대값 A 빼기 B가 0이다. 두 수의 차가 0이다 라는 것은 A와 B가 어떤 수라는 말일까요? 네, 두 수가 같은 수다 라는 거죠. 그래서 1,1, 2,2, 3,3, 4,4 이렇게 몇 가지? 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겹치지 않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더한 총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순서상 개수는 총 10개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5번 문제는요. 혹시 1차시 수업을 미리 한 반에서는요. 풀어주지 않았던 문제예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인데요. 다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는 반은요. 교과서에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의 1번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보시면 5번 3x 플러스 y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xy의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3x 플러스 y의 값이 10 이하다 이 부분을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3x 플러스 y 값이 10 이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xy는 자연수죠. 자, 우리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하죠? 혹시 뭐 해서 정리해보면 1부터 1, 2, 3, 땡땡땡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하죠. 양의 정수요. 자, 풀이 방법이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접근 방법 1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3x 플러스 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3x 플러스 y가 뭐인 경우가 있을까요? 네, 10인 경우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3x 플러스 y가 네, 10보다 작아야 하니까 9인 경우 있겠네요. 세 번째 3x 플러스 y가 8인 경우. 또 네 번째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7인 경우 가능할 것 같아요. 자, 3x 플러스 y가 6인 경우 3x 플러스 y가 5인 경우. 자, 우리가요 xy가 자연수기 때문에 최소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이죠. 그래서 xy에 11 넣었을 때 나오는 수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4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7번 경우에서 끝이 나겠네요. 이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순서상 한번 구해봅시다. 1번 경우 보시면 3x 플러스 y가 10인 경우에 xy를 구해볼게요. 자, 지금 x하고 y가 있는데요. 기준을 지금 x에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의 값, 3x 값이 크겠죠. 그래서 x에부터 대입을 하는 게 구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1번 보시면 x에다가 4를 넣으면 12가 돼서 이미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x, y로 쓸게요. x에 3을 넣게 되면 9가 되고 y는 그때 1이 되겠네요. 자, x에 하나씩 줄여볼게요. 2를 넣으면 6이니까 y는 4가 되고요. x에 1을 넣으면 y는 7이 되겠죠. 네, x가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네요. 총 3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경우 구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x에 3을 넣으면 y가 0이 되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x2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y는 6이니까 3이 되겠죠. 자, 하나씩 줄여서 x가 1인 경우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2가지. 자, 3번 볼게요. x에 지금 2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2가 들어가면 6이 되니까 y도
2가 되고요. x 1 넣으면 5가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죠. 두 가지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x에 2부터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y는 1이고요. 자, x에 1을 넣으면 y는 4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요. 자, 5번 경우 보시면 x에 2 넣으면 이미 6이 돼서 y 0 돼요. 그래서 2 넣을 수 없고요. x에 1을 넣게 되면 y가 3이 되네요. 한 가지요. 여기도 x에 마찬가지로 1을 넣게 되면 y는 2, 한 가지요. 여기 x에 1을 넣으면 y가 1이 돼서요. 한 가지. 그래서 7가지의 경우 수를 모두 다 더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네, 12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좀 경우의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방법 1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방법 2번을 한번 다시 한번 방법 2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3x 플러스 y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x에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x가 1인 경우 x를 고정시키고 해볼게요. 만약에 x가 1인 경우는요. 아까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x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해 버리면 y가 지금 여기가 1을 대입하면 3이 되니까 넘어가서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7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오니까 1부터 해서 y가 7까지 이렇게 순서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7가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2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식을 정리해보면 2를 대입하면 6이니까요.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순서상으로 나열해보면 x 2일 때 y는 1부터 4까지 해서 몇 가지예요? 총 4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x가 이번에는 3인 경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식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면 x에 3을 대입하면 6이니까요. 넘어가서 9니까요. 넘어가서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네요. 그러면 어쨌든 y도 자연수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어서요. x가 3일 때 y는 1 이거 하나밖에 생기지가 않네요. 그러면 얘는 한 가지요. 자, x가 만약에 4인 경우는요. 3, 4, 12가 돼서 이미 식을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번, 2번, 3번의 경우에서 끝나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 첫 번째 경우에서 7, 두 번째 4, 세 번째 1 해서 총 12개의 순서상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5번에서의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열과 조합 단원은요. 특히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5번과 같은 문제에서는 방법 2가 조금은 빠르게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택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방법 1이 편해요. 그러면 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방법 2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 2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5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에는 좀 헷갈렸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곱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